안녕하세요. 임진석 강사입니다. 2022년 동행팀 2월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설도 지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D-Day가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었던 한국사 모의고사는요,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은 까다로운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문이 좀 많아졌거든요. 법원직 한국사의 트렌드는 단연코 사료입니다. 자, 사료는 제가 누차 강조해 드렸었지만 뭘 찾는 거냐? 키워드를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료 글이 있다 또는 제시문 글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해 드렸었던 그 포인트, 문제의 포인트, 키워드가 그 사료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와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푸시면 아시겠지만 시기를 물어보는 것, 순서를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빈출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와 시대를 파악하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고, 이게 흔들리면은 한국사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지금 1교시 해봤죠? 자, 과목이 뭐 있습니까? 헌법,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죠. 뭘 먼저 풀어야 됩니까? 뭘 나중에 풀어야 됩니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딱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남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막 뒤처지진 않는 것 같아. 이게 요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성격이나 성향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면은 국어와 영어를 먼저 푸시는 게 정확도나 아니면은 시간을 단축하는데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게 조금 느리다, 저는 조금 당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 암기 과목스러운 과목, 바로 헌법과 한국사, 요 두 과목을 먼저 푸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처음부터 요렇게 딱 문제를 잡고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거, 국어와 영어, 요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6일에 시행된 3회 동행 모의고사 한국사 해설 강의입니다. 25문제 중에서 선별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벌어진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료가 나왔죠. 자, 보니까 지금 2차 돈이 나왔습니다. 2차 돈이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목을 베니 허연젓이 한 귀나 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돈이 순교했구나 라는 사실이죠. 삼국시대 신라 법흥왕 시기 때 불교를 공인했었던 2차 돈의 순교를 바탕으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젠데요? 신라 법흥왕 6세기 신라 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 보기. 당시 신라의 국호는 사로국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신라 국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신라라는 국호로 확정했었던 시기는 지증왕 시기죠. 지증왕 시기 때 사로국을 신라로 바꾸게 되는데, 지증왕은 법흥왕 이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의 신라의 국호는 사로국이 아니고 신라겠다. 틀렸습니다. 2번, 당시 신라는 나제동맹을 체결 중이었었다. 나제동맹은 5세기 신라 눌지마리깐 때 체결이 되었다가 6세기
신라 진흥왕 때 파악이 되지요. 이렇게. 그러면은 쭉 요 중간 버풍왕 시기가 요 중간에 있느냐? 있죠? 예. 버풍왕은 지증왕 이후 그리고 진흥왕 이전의 신라의 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3번은요. 당시 신라 도읍지에 황룡사가 존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시기 때 건립됐었던 사찰이죠. 그리고 이후에 선덕여왕 시기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진흥왕 이전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죠. 4번 당시 신라는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 중이었다. 개국이라는 연호 역시 진흥왕 시기 때 해당되는 연호예요. 그래서 버풍왕 때는 존재하지 않은 연호고 버풍왕 시기 때에는 무슨 연호를 사용했어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사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현대사 민주화 운동을 구분하는 문제구나. 사료를 통해서 파악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마산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이거 나오면 빼박이죠.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벌어졌었던 마산에서 시위고, 그리고 한 가지 단서가 더 나올 수 있죠. 김주열이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다. 뭐냐? 4.19 혁명이죠. 1960년에 벌어졌었던 이승만 정권 말기죠. 3.15 부정선거를 배경으로 했었던 4.19 혁명. 마산에서 시작됐고 김주열이 사망하죠. 예. 그리고 이 4.19 혁명은 바로 교수 시국선언이라는 단서도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예. 이승만 정권 말기 때 이를 규탄했었던 민주화 운동이고요. 학생들 주도였다라는 사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대통령의 하야 발표를 이끌어냈다. 예,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죠. 그죠? 이승만이 하야하게 됐었던 이승만 정권 붕괴와 관련한 사건이 바로 이 4.19 혁명이었었구나. 그리고 장면 정권이 출범하게 되는 계기로 이후에 작용하겠죠. 이번에 6.29 선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6.29 선언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예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선언이 발표되죠. 요거는 1987년 전두환 정부 말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을 막고자 하였다. 예, 이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집권을 막고자 했었던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었고 시민들이 무장하기도 했었죠. 자, 4번에 시위대가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섰다. 요것도 역시 5.18 민주화 운동에 해당되는 시민군, 시민들이 무장했었던 사례였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가와나 남북 간의 합의 사이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예, 가 사건은 뭔지, 나는 뭔지 사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남북 간의 합의예요. 통일 관련된 합의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지금 첫째,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대. 둘째 보니까 평화적 방법으로 한 가지가 더 나오겠죠. 뭐가?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단서가 나오겠죠. 자, 지금 요 세 가지 단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예,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왔네. 나에 보니까 남북 간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대요.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게 있는데 체제를 인정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는 상호 불가침을 이야기했었던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1990년대 초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합의고요. 이거 말고 단서로 나오는 게 잠정적인 특수관계, 남과 북의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한다라는 단서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등장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70년대 초 박정희 정부 그리고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우리 정부가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77 선언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초기예요. 예. 그래서 뭘 규정한 거냐? 북한을 화해와 협력, 교류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선언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뭐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남북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겠죠. 가나 사이에 들어가겠네요. 2번. 자,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맞죠? 자, 맞는데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된 게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요 순서를 파악하신 지금 요게 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가입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번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이산가족이 고향에 방문하였다. 요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남북 간의 최초 상봉 및 고향 방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고 박정희 정부 이후기 때문에 3번의 내용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4번 남북이 정상회담에 합의해서 평양에서 최초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시기 때의 합의죠. 따라서 나 이후에 해당한다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절에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봐라. 방심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 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 거 보니까 이거 고조선의 8조법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좀 더 봐야죠. 처한 다음에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처벌하는 연자죄 규정이 담겨 있네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은 물건값에 12배를 변상하게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일책 12법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고조선의 8조법 같은 경우에는 연좌죄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했을 때에는 어떻게? 노비로 삼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책 12법 요거는 연좌죄 규정 이런 것들은 고조선의 8조법이 아니구나. 또한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했을 때 어떻게? 질투하는 부인은 죽인대요. 투기하는 경우에도 죽인대. 예.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네요. 고조선의 8조법 같은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풍속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뭡니까? 부여예요. 부여의 4대 금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나라는 고조선이 아니고 부여구나.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는 동해의 제천 행사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영고죠. 2번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적인 특성. 그래서 2번이 답이겠다. 3번 중대한 범죄자는 재가회를 열었다. 이건 고구려에 해당하죠. 부여는 아니더라. 4번 왕 밑에 국무를 관장하던 상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상, 대부, 장군 이런 관직은 고조선에서 등장하는 관직이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조약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가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일 이내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고 수계를 엄히 징계한대요. 지금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겠죠. 5조에 보니까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두어 경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공사관에 경비한대요. 군을 둔대. 경비병을 두네요. 자, 그러면 요걸 단서로 잡았네. 일본 공사관 경비병을 두네요. 일본 군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오겠네. 따라서 이는 바로 제물포조약이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죠.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이 벌어진 그 결과물이네요. 1880년대 초에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이 일으켰었던 난인 이모군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 공사관이 공격을 받았네. 그래서 일본이 이에 대해서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고 그리고 경비병 파견을 이제 관철시키게 되죠. 자, 나에 보니까 조선국은 일본국에 보내서 사의를 표명한대. 그럼 또 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4조 보니까 일본 공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해서 배상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일본 공사관 이것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배상금 지불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요 지금 가가 앞서 나와 있는 가가 재물포조약이니까 나는 재물포조약이 아니에요. 예. 일본 공사관 공관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가 나왔네요. 이 공사관이 불탔나 봐. 그러면 재물포조약이 아니면 이건 뭡니까? 한성조약이에요. 왜? 갑신정변의 결과 공사관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었구나. 예. 재물포조약이 아니면 한성조약이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가소거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다 공사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일본 경비병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그게 아니겠구나. 그럼 뭐겠어요? 한성조약이겠지. 그러니까 가는 이모군란 결과 체결된 재물포조약, 나는 갑신정변 결과 체결된 한성조약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자. 1번에 흥선대원군이 청에 납치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청에 납치된 거는 바로 이모군란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 이전에 해당합니다. 2번에 보니까 신식군대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별기군의 창설은 바로 이제 초기 개화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별기군이 창설되자 어떻게 돼요? 이 별기군에 차별받았었던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일어났었던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가의 재물포조약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죠. 3번 당호전이 처음 발행됐대. 당호전의 발행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죠. 왜? 이모군란 벌어진 이후에 당시 급진 개화파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그 불만이 있었던 게 바로 온건파와 급진파의 갈등이었었는데 요 두 갈등 속에서 바로 당시 민씨 정권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호전을 발행하게 되죠. 당호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주장했었거든. 예.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존재했었던 게 논쟁이 있었던 게 바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사이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죠. 4번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시행하였다. 방공령의 시행은 갑신정변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제 치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당시 일본이 우리의 곡식을 이제 유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이를 막고자 있었던 게 바로 방공령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는
18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옳은 것이다라고 하면은 3번이 옳은 것이다. 4번은 지금 나 이후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번 문제예요. 제시문의 가가 편찬된 시기,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편찬된 가에서는요, 편찬된 서적을 물어보나 봐. 풍토가 같지 않으면 농법도 같을 수 없다라고 해서 주연의 농부들에게 지금 나이 많은 농부들에게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수집한대 본서를 편찬하게 했다. 그러면 이는 농서네요. 농서 중에서 농부들에게 의견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는 세종 때 편찬된 우리 농법을 정리한 바로 뭐야? 농사직설이라는 농서죠. 예, 뭘 단서로 본 거예요? 요거야. 농부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야. 그래서 이를 우리 농법을 정리한 거죠. 자, 그러면 가가 편찬된 시기 왕이니까 바로 뭐예요? 세종이에요. 세종. 조선 초 세종 시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물시계인 자경로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제작되었다.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기구. 바로 이런 과학기구 맞겠네요. 2번. 시흥지방의 농법을 정리한 금양잡록을 편찬했다. 이는 조선 초 성종 시기 때 편찬된 농서죠. 그죠? 예, 그래서 옳지 않겠네요. 3번.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다. 세종은 갑이죠. 경기날 정도로 갑이다. 금속 활자. 세종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죠. 반면에 태종 때에는, 이전 태종 때에는 바로 개미자라는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었다.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의학에 관한 정보를 망라한 백과사전인 의방유치가 편찬되었다. 의방유치 그리고 향약 집성방 세종 때 편찬된 의학서죠. 예, 그래서 성종이 들어가 있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대의 유적,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겠죠.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지구는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졌대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농사를 지었대. 예, 근본적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1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 빙하기가 끝났구나. 그래서 오늘날과 유사한 자연환경이 나오는구나. 농사를 지었대요. 생산 경제가 시작되는구나.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신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을 고르면 되는데 조금 섞여 있습니다. 1번. 양양의 오산리 유적에서 덧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다. 유적도 아셔야 되겠고 토기도 아셔야 되겠네. 그지? 자, 신석시대 때 양양의 오산리 유적 맞나요? 맞죠? 양양 오산리 말고 또 뭐 있어요? 신석시대 때 제주 한경의 고산리 유적지, 그리고 부산의 동삼동 유적지, 그리고 황해도 봉산의 지탐리 유적지,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 예, 그리고 뭐 고성의 문암리 유적지, 지금 여기 나오는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 이런 유적지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연천 전곡리 틀려져. 이건 구석기 시대 때 유적지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의 토기 맞죠? 1번에서 하나 빠뜨렸네. 덧무늬 토기, 신석시대 때 토기,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이른 민무늬 토기까지, 그리고 예, 또 뭐 있습니까? 눌러찍기 무늬 토기, 예, 요렇게 신석시대 때 토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3번. 청원의 두루봉 동굴 유적이다.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죠. 청원의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는요, 흥수아이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미송리식 토기가 발견되었대요. 미송식 토기는 요거는 청동기 시대 때의 토기죠. 예, 미송식 토기, 그리고 민무늬 토기, 그리고 붉은 간토기 다
청동기 시대 때의 토기다라고 정리하셨을 겁니다. 4번에 부여 송국리 유적이다. 요거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죠. 부여 송국리 유적지. 예, 요거 말고 여주의 흔암리 그리고 의주의 미송리 이런 유적지들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유적지는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고 4번의 유적지는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죠. 아슐리하년 주먹도끼다라고 하면은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데 연천의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라고 보셨을 겁니다.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이에요. 표는 조선 후기 신분계층이래. 조선 후기래요. 자, 가다의 신분 변화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자, 특징, 신분 계층 변화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양반 계층이 증가하죠. 반면에 상민 계층은 감소하더라 라는 사실. 그리고 노비의 비중 역시 감소하죠. 예,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원래 가장 많았었던 계층은 평민층의 상민 계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조선 후기에 신분 비중 변화가 가나다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원래 가장 많았었던 게 나네요. 근데 나를 보니까 비중이 줄어들고 있네. 따라서 요게 상민이죠. 가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양반이구나. 그 다음에 다는 줄어들고 있는데 나만큼 많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는 노비에 해당하죠. 예, 바로 첨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의 가. 족보의 구매와 위조의 사례를 조사해 본다. 족보는 양반 신분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양반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양반의 지위는 하락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구나. 양반 신분을 사는 대표적인 수단이고요. 족보 말고 납속책과 공명첩이 있네요. 예, 이런 것들 역시 양반으로 편입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에 이들이 형성한 동족마을을 조사해본다. 동족마을 또는 동성마을. 당시 조선 후기 때 양반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하락하는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나가 아니고 가죠. 양반이죠. 디귿에 다 노비 세습 방식이 일천즉천으로 변화한 배경을 조사해 본다. 노비의 세습 방식은 부모 중에서 한 명만 노비면은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일천즉천이었었다가 노비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는 노비 종모법이죠. 예. 자, 지금 이러한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조선 후기 때 상민들이 감소해요. 상민들이 감소해서 정부의 지금 리을에 있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게 돼.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 정부가 상민을 늘리고자 즉 노비를 해방시켜서 상민을 늘리던지 아니면은 노비를 애초에 안 되게끔 하던지 그래서 노비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예, 어머니의 신분만 따르도록 하면은 노비의 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줄어든 만큼 상민으로 보충하겠다라는 제도였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아니죠. 다 같은 경우에는요.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게 잘못됐네요. 리을에 보니까 재정 상황이 이들의 비중 변화에 끼친 영향이다. 그래, 재정을 보충하고자 노비를 상민으로 이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됐구나.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있었던 사건 자, 요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나다의 헌법이 있어요. 가에 보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대요. 임기가 가장 길죠. 중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임제죠. 이는 전두환 시기 때의 헌법인
8차 개헌헌법이 되겠습니다. 예, 전두환 정부 시기 때의 헌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의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면 1차 중임할 수 있다.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제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는 초대 대통령 예외 조항을 두었었던 바로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자, 이 개헌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 때 4.4.5입 개헌이 되겠죠. 1950년대 중반에 있었던 개헌이네요. 라에 보니까 임기 6년의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선출한대요. 예. 임기 6년인데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선출하네. 그럼 간선제죠. 근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7차 유신헌법이 되겠네요. 그죠? 반면에 가 같은 경우에 요것도 간선제긴 한데 여기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라는 비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였다. 수출 100억 불의 달성은 유신체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 맞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 자, 유신체제에 해당하는 법은 다기 때문에 가가 아니고 다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선거운동했었던 거는 4.4.5입 개헌 이후에 바로 자, 요 시기 때에는요 3대 대통령 선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 개정이 4.4.5입 개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장면 정부 출범에 계기가 됐었던 3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일.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태일 분신 사건은 박정희 정부인데요. 유신체제 이전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다 시기 이전, 바로 6차 개헌 헌법인 1968년에, 69년에 개헌됐었던 그 삼선 개헌에 해당하는 당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내용은요. 나다가의 순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다가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나가 제일 먼저고, 그치? 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맞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이에요. 다음 제시된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요 사건이 무엇인지 볼게요. 해공왕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 때 김지정이 반란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김양상과 김경신이 병련 일으켜서 김지정 등을 죽였대요. 근데 왕이 죽었네. 그러면 해공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겠죠. 해공왕 시기 때 김지정의 난,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96 각간의 난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신라 중대가 이제 끝나게 되죠. 신라 중대가 끝나게 되고 기존의 무열왕 직계 왕위 계승이 이제 단절되고 이후에 내무랑 반계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고요. 김경신이 이후에 뭐로 즉위하겠어요? 원성왕으로 즉위하겠죠. 그래서 지금 신라 중대가 끝나고 이제 신라 하대로 이어지겠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켰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 이후에 김원창이죠. 신라 하대의 김원창의 난으로 이어지겠구나. 자, 어찌됐건 지금 이 사료에서는 해공왕이 죽고서 신라 중대가 끝났구나. 그래서 신라 하대로 이어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육두품이 왕권과 결탁하여 귀족을 견제하였다. 신라
중대에 해당하죠. 왕권이 강력한 시기, 육두풍과 왕권이 결탁한 시기. 그 다음에 2번에 상대 등보다 시중,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네요. 신라 중대 왕권이 강력한 시기 때의 모습이죠. 자, 요걸 바꾸면은 요 두 가지를 바꾸면은 신라 하대의 특징이 되겠죠. 3번 강한 권력을 장악한 왕은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왕권이 강력하네요. 그래서 신라 중대구나. 4번 호족과 육두품이 연계되어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호족이 등장하죠. 육두품이 호족에게로 갔구나. 이렇게 결탁했구나.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사료를 바탕으로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건데 지금 사료 이후에는 신라 하대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이 발생한 사건 시기를 가라의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고르래요. 동학농민운동이래요.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의 사건들을 배열해야 되겠어요. 예,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봤었냐? 고구밀란 시기인가? 그리고 1차 봉기 시기인가? 그리고 2차 봉기 시기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료 박스를 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조선군에 파병된 청군과 일본군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대요. 그럼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왔네요. 근데 일본이 철군 요구를 무시하고 조선 땅에 계속 군대를 주둔했대. 이어서 일본군이 어떻게 해요? 경복궁을 점령하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당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었던 사건. 그러면 이게 언젠데? 1차 봉기와 2차 봉기 사이에 있죠? 왜? 1차 봉기는 전주화약을 계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당시 정부가 청군과 일본군에게 철수를 요청하자 일본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2차 봉기를 동학군이 감행하게 되죠. 시기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네. 그리고 2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죠? 예. 2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네요. 2차 봉기 당시에 논산에 집결했었네. 그리고 2차 봉기가 끝나게 됐었던 게 우금치 전투로 패배하면서 끝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문제예요. 다음 일이 있었던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박유가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한대요. 어떻게? 여럿이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철을 두게 하되. 여러 철을 두게 하래. 당시 재상들 가운데서는요,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사순환 수업에서 보셨던 사료예요. 바로 뭐냐면은 원간섭기 시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충렬왕 시기 때 있었던 건데 충렬왕 시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원간섭기는 파악하셔야겠다.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라는 수업 때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요게 앞에 빠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요 전에 있었던 일이 대몽항쟁기예요. 몽골과 30년 넘게 우리는 전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구나. 그리고 당시 고려 시기 때에는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을 단서로 파악하면서 연결해서 유추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요 시대는요. 바로 원간섭기구나. 고려 후반부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1번 담백하고 순수한 색채의 순백자가 유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백자는요.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당시 16세기의 대표적인 도자기죠. 원간섭기 시기 때는요. 뭐로 바꿔야 됩니까? 분청사기로 바꿔야 되죠. 도자기는 시기를 파악하시라 그랬어요. 고려 시기 때는요.
고려 무신집권기 즈음부터 등장하는 게 상감청자였었고 이것이 군청사기로 원간섭기 즈음에 바뀌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김정희가 추사체를 창안하고 세안도를 제작했다. 추사체라는 독자 글씨체, 세안도라는 그림, 세안도 그림이 생각이 안 나시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의 내용은요. 바로 조선 후기 때 등장하는 문화의 모습. 3번, 당시 지배층은 당송의 시와 문학에 심취하였다. 예, 당송, 송나라? 송나라는 이때 없는데 요거는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특성이에요. 고려 후반부 때는 이 나라가 없고 그래서 고려 후반부 때의 모습이 아니구나. 4번, 사리원 성불사의 응진정화 같은 다포 양식의 건축물이 건립되었다. 맞아요. 예. 자,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어요. 주심포 양식은 주로 고려 전기, 다포 양식은 주로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에 등장하는 양식으로 성불사 응진전이란 것을 보셨을 텐데 우리가 더 많이 봤던 건 뭐냐면요. 주심포 양식을 보셨을 겁니다. 주심포 양식으로서 뭐가 있었냐면요. 안동 봉정사에 극락전이 있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라고 봤었어요.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에 대웅전 건축물이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영주 부석사에 무량수전 건축물이 있죠. 요거를 외우셨을 겁니다. 예. 근데 다포 양식은 조선시대 건축물에 영향을 줬었던 고려 후기의 건축물이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쓴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대요. 그래,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은 역사는 정신이래요. 예, 역사 정신을 강조했어요. 나라는 형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신을 강조했었던. 자, 지금 이 사료는요. 박은식이 썼었던 한국 통사예요.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이 썼었던 한국 통사 서문이죠. 예, 요거를 표현으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역사학자는 바로 박은식. 박은식의 행적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진단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진단학회는요,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고 이는 실증사학이죠. 예, 실증사학에 손진태, 이병도와 같은 학자가 있었죠. 2번,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이건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고 뭐예요? 사회경제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식민사관, 일제가 강조했었던 야, 니들은 발전이 없고 정체되어 있어, 정지되어 있어. 이것을 비판했었던 사회경제사학에 해당하는 내용. 3번,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의 또 다른 저서, 그래서 한국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의 저서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은식 이거 말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했었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였다. 사회경제사학에 해당한 내용이죠. 유물사관, 물질을 강조했었다. 유물사관이다. 그리고 역사발전의 법칙을 강조했었던 이 관점이 사회경제사학이고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백남훈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예,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재심은 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개경으로 환도할 기일을 정하여 계시했대. 개경으로 환도하려고 하는데 가가 따르지 않았대요. 단서로서 배중손이 또 나왔네. 자, 그래서 개경 환도에 반발하면서 대몽항쟁 끝난 이후죠. 몽골 항쟁을 이어가겠다. 몽골에 대한 항쟁을 이어가겠다. 배중손. 그리고 이후에는요. 김통정으로 이어지죠. 뭐예요? 삼별초죠. 대몽항쟁을 이어갔었던 무신 정권의 기반이었었던 삼별초. 자, 삼별초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사료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1번,
일본에 국서를 보내 연대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당시 몽골이 고려 정부를 압박해서 여몽 연합군을 조직을 하게 되고 일본 정벌을 단행하게 되는데 당시 삼별초는요 일본의 국서를 보내서 연대를 시도하고자 했었구나. 2번 좌별초, 우별초, 신기군으로 구성되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신기군이 아니죠. 신기군은 요거는 어디에 있어요? 윤관의 건의에서 조직했었던 고려 중기 때 별무반에 있는 거죠. 신기군,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 자, 그러면 삼별초에는 뭐가 있죠? 신기군이 아니고 신의군이 있어요. 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주의해 주시고 3번 천령 이북 지역을 공격하여 수복하였다. 예, 시기가 맞지 않죠? 천령 이북 지역을 공격해 수복했다. 바로 쌍성 총관부 지역을 탈환하였다라는 건데 요거는 공민왕 시기, 고려 말 공민왕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 삼별초는 원간섭기 접어들 때예요. 이제 예, 그때 대왕제가 이어갔었던 시기고 원간섭기 이후에 등장한 왕이 공민왕이죠. 그래서 3번 틀렸구나. 4번 포수, 사수, 살수 등의 삼수병으로 조직되었다. 요거는 조선 후기 때 배웠었던 내용인데 바로 오군영 중에 하나였었던 훈련도감, 직업군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훈련도감이죠. 삼수병 체제 이런 것들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수병이구나. 그래서 삼수미세를 걷는다라는 것을 보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마찬가지로 사료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 보배도 없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막 상업이 발전하지 않았나 봐. 그래.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대. 점점점 옆에 보니까. 자, 마지막 문장은 아니고 그 앞에 문장. 재물은 우물과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물. 퍼쓸수록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대요. 예. 그래서 뭘 해야 된대? 소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소비의 중요성을 우물에 빗대서 재물을 우물에 빗대서 적정하게 써야 재물이 계속 찬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조선 후기 중상학파 실학자인 박제가의 견해죠. 예. 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신유박해 연루돼서 강진으로 유배 갔다. 신유박해는 조선 후기 순조 때 있었던 천주교 박해죠. 천주교를 박해했었던 사건이고요. 순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유배를 갔었던 실학자다라고 하면은 정약용이 있네. 예. 자, 당시 천주교도들 및 실학자들도 피해를 봤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약용. 이번에 한문소설 양반전, 허생전 등을 저술하였다. 요거는 박지원이죠. 박지원은 양반을 풍자했었던 이런 소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3번 성인 남자에게 이결의 토지 분배를 주장했대요. 토지 분배를 주장하는데 성인 남자들이면 다 받아라. 균전론이거든요. 그럼 균전론이니까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 하나인가? 중농학파 실학자의 유형원이 균전론을 제시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성인 남자에게 이결의 토지를 신분 차등 없이 분배하는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유형원이 아니에요. 바로 홍대용이 강조했었던 균전론. 홍대용도 균전론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홍대용이다라는 사실. 4번 서울 출신으로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정조 시기 때 규장각 검서관, 정조가 탕평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서 규장각의 검서관을 서얼 출신으로 임명하게 되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제가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